세계 1등 배달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한국? 배달 시장 규모로만 따져본다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1위라고 해요. 2021년 전 세계 음식 배달 시장의 34%를 중국이 차지했고요. 2위 미국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요. 2020년 한국 전체 음식 배달 수행 건수가 10억 건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은 무려 171억 건을 수행했다고 해요.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은 IT 기술을 배달 시스템에 가장 빠르게 접목하고 있는 나라예요. 최근에는 한국의 시군구 규모에 해당하는 중국의 삼선도시까지 배달 시스템이 확대하면서 중국 14억 인구 전체가 배달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계 1위인 중국의 식음 배달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배달 시장을 크게 음식 배달 시장, 신선식품 배달 시장으로 나눠서 볼게요. 음식 배달 시장은 크게 두 개의 기업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메이투안과 알리바바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얼어머가 있어요. 두 거대 기업이 중국 음식 배달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메이투안인데요. 2021년 한 해에 무려 6억 6,700만 명이 이용한 명실상부 중국의 제일 국민의 배달 앱이에요. 메이투안의 성공은 빠른 기술 적용,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 창업 당시부터 텐센트의 투자를 등에 업고 시작한 메이투안은 국민 메신저 위챗페이와 음식 배달이 연동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통했다고 해요. 지금이야 핸드폰 버튼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이 배달되는 게 당연한 시대지만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결제가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된다는 건 충격이었거든요. 메이투안은 2015년을 기점으로 얼어머의 점유율을 추월해 1위 배달 앱으로 발돋움했어요. 메이투안은 2018년 라이더에게 AI를 통해 주문을 배차하는 자동 배차도 발빠르게 적용했어요. 배달의 민족 AI 배차가 2020년에 서비스됐으니 상당히 빠르죠. 메이투안의 AI는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건물에 도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각 아파트 동까지 걸리는 시간, 건물에 진입해서 특정 층에 도착하는 시간을 세세하게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적용한다고 해요. 덕분에 메이투안은 2016년 1시간이 걸렸던 음식 배송 시간을 2019년에는 28분까지 단축했대요. 요즘 유행하는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같은 일반인 배달도 메이투안은 2015년에 이미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기술을 적용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온 거죠. 메이투안은 이제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메이투안 어플을 딱 켜면 첫 페이지에 음식 배달 아이콘으로 시작해서 식료품 배달, 영화 티켓, 호텔 예약, 비행기 기차 예약까지 없는 게 없거든요. 이미 중국 호텔 예약 시장과 영화 티켓 예약 시장은 메이투안이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얼어머는 어떻게 반격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2008년에 설립된 얼어머는 2014년까지 중국 음식 배달업계 1위를 지켜온 원조 배달 어플이었어요. 그러다 2014년 메이투안에게 역전을 당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죠. 쉽진 않지만 재역전을 노려봐야겠죠. 얼어머는 드론 배달, 로봇 배달, 무인 물류 같은 미래 산업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차피 중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를 모두 배달 인프라로 채울 순 없을 테니 중국의 미래 배달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어머는 2017년에 중국 최초로 회사 사무실에 음식 배달을 해주는 로봇을 선보였고요. 같은 해 드론 배달을 시범 서비스하기도 했어요. 아직 완전히 상용화된 서비스는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로봇을 동원해 중국 전역을 배달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얼어머의 포부라고 해요. 음식 배달 말고도 중국에는 배달 전쟁의 또 다른 격전지가 있어요. 신선식품 배달 시장인데요. 중국에는 농산품 전자상거래 업체가 무려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중국 신선식품 배달은 2010년쯤 일찍 시작됐지만 아무래도 농산품 배달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본이 많다 보니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었어요. 하지만 발달이 늦은 만큼 최근 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기도 하고요. 중국 신선식품 배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플랫폼 중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자사 플랫폼에 입점시켜 놓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만 대행해주는 형태예요. 물류에는 크게 고객의 주문을 받는 플랫폼, 상품을 관리하는 물류기지, 물건을 배송하는 배송 인프라,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업체는 플랫폼과 배송 인프라만 소유하고 물류기지는 기존 오프라인 쇼핑몰로 대신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징둥다오자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 700개가 넘는 현구시에 1시간 이내 배달 서비스가 가능할 만큼 물류망도 탄탄하고요. 2020년 말 중국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 점유율을 25% 정도 가져가면서 선두업체에 올라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 상위 100개 오프라인 슈퍼마켓 중 71개를 입점시켜 놓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요.
징둥다오자의 모기업인 징둥닷컴은 원래 가전, 가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였는데 이들이 가진 배송 인프라를 신선식품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중국의 거대 오프라인 슈퍼마켓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징둥다오자가 한 발 빠르게 이들을 자기 인프라로 흡수해버린 거죠.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수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9% 증가했을 만큼 성장세도 가파라요. 또 다른 신선식품 배달 형태로는 창고형 매장 모델이 있어요. 허마셴셩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아까 음식 배달 2위 업체 어러머가 알리바바 소유라고 했죠. 알리바바가 신선식품 배달을 위해 소유한 업체가 바로 이 허마셴셩입니다. 이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코스트코 아시죠? 허마셴셩은 코스트코 같이 거대한 신선식품 창고형 매장을 만들고 거기에 IT 기술을 접목했어요. 허마셴셩을 찾은 고객들은 직접 구매한 물품을 집에 가져가거나 긴 결제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보고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직원들이 물건을 담아 집으로 알아서 배송해 주거든요. 30분 만에요. 원한다면 결제한 음식을 알아서 가져다가 매장 안에서 조리해 주기도 하고요. 중국인들은 특히 자국 식품 위생에 불안감이 크다고 해요. 허마셴셩의 상품 QR코드에는 상품의 생산지, 유통과정, 입고 날짜, 추천하는 요리 방식의 와인 페어링까지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허마셴셩에선 물건을 직접 볼 수 있는 데다 배송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되니까 중국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마셴셩은 2016년 상하이에 1호 매장을 열었는데 2020년 말 매장이 246개로 늘어났을 만큼 최근 중국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모델은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명 퀵커머스 모델인데 배달의 민족 B마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도심 곳곳에 냉장 창고인 다크스토어를 설치한 다음에 상품을 쌓아두고 온라인으로 그때그때 배송하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중국에선 메이르 유센이나 딩동마이차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두 업체 모두 2021년 6월 나스닥에 진출할 만큼 전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메이르 유센에 따르면 2020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심 안에 다크스토어를 여러 개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해요. 다만 인프라가 한번 구축이 되면 도심 곳곳에 분포한 다크스토어에서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할 수 있거든요. 인프라만 잘 구축이 되면 어떤 모델보다 빠르게 신선식품을 배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모델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대단지 공동구매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식자재를 공동구매하는 모델이에요. 특이한 건 우리가 아파트에서 동장을 뽑듯이 업체에서 아파트 단지에 단장을 뽑는다는 건데요. 이 단장이 메신저로 주민들의 주문을 받아서 한 번에 업체에 넘기면 업체는 다음 날까지 단장의 집으로 신선식품을 배달해 줍니다. 주민들은 물건이 도착하면 단장 집으로 찾아가 상품을 수령하고요. 단장은 이런 일을 해주는 대신 상품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간다고 해요.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고 땅덩이가 넓다 보니 유통망이 잘 깔려있지 못한 삼선 도시에도 인구가 300만 명, 400만 명씩 모여있거든요. 부산 정도 되는 도시가 중국에 70개가 넘어요. 중국 전역의 아파트 대단지만 1000만 개가 넘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신선식품을 배달시키고 싶은데 대도시가 아니면 배달 인프라가 잘 안 깔려있으니까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 주민들이 한꺼번에 상품을 주문을 하고 업체에서 한꺼번에 상품을 가져다주는 좀 더 집약적인 서비스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2021년 대단지 공동구매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중국 배달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두 장밋빛인 것은 아니에요. 최근 중국에서도 점점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2021년 정부 차원에서 독점 규제를 명목으로 메이투안이나 어러머에 각각 1조 원, 5천억 원씩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었어요. 게다가 라이더 사망사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라이더 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노동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당국의 직접 지시가 있기도 했고요. 이런 정부 규제에 맞춰 텐센트와 알리바바 주가가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의 규제가 중국 배달 시장의 불안 요소로 꼽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중국 배달 시장의 현황을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국이 확실히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는 한국을 한 발자국씩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창고형 매장이나 대단지 공동구매 같이 아직 국내에 없는 모델이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국내 배달 시장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중국의 상황을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딜리버리 인사이트의 원이었습니다.